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서진아 잘 들려요? 서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소리 안 뭐.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해볼 건 원래 표현으로 이제 캐필러리 액션이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 모세관 현상. 자, 캐필러리 액션 혹은 이제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세관 현상 이 뭐냐? 자, 퀴즈. 표면을 그리시오. 표면을 그리시오. 자, 어떤 표면이냐? 1. 오케이. 자, 요것도 이제 유리 그릇이고요. 보시다시피 얘도 유리로 된 관입니다. 관. 자, 관의 의미는 위에도 아래도 다 뚫려 있는 걸 요걸 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을 담아둔 거예요. 어디에? 요런 기준선에 맞추어서 물을 담아둔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서 요 관하고 요 관의 굵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내경을 예를 들어서 요수도 요까지는 뭐 R1이라고 하고요. 대략 뭐 어디까지 대략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이 내경은 R2, 그러니까 내부 반지름이죠. 이건 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사실 100 마이크로미터다. 사람 눈에 보이는 굵기예요? 거의 안 보여요? 사람 눈에 거의 안 보이는 굵기야겠죠? 그러니까 거의 어떤 거냐면 식물의 물관 정도 굵기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혈관 정도의 굵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혈관인데 어떤 건 조금 좁고 어떤 건 조금 넓고 뭐 그렇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은 아주 가는 관인데 그걸 좀 설명을 위해서 좀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그렸다라고 치자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둘 다 재질은 유리다. 이 그릇도 유리다. 여기 물을 담았다. 그럼 여기에 표면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려볼 수 있겠어요? 그려볼 수 있겠어요? 그려봅시다. 시작! 제한시간 25초.
자, 뻔뻔이 스머프. 오, 잘했어요. 그 다음 하은이. 하은이는 뭐 그리지도 않고 잠만 자고 랩 가사 구상하고 있었죠. 응? 우리 하은이. 오케이. 응, 잘했어요. 쏘리. 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봐. 이렇게 되겠죠, 우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다 유리라고 했으니까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끼어있는 영역에서는 물이 유리 표면에 쫙쫙 끌려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안쪽인데, 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렇게, 이쪽은 대략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요. 자, 첫 번째 1. 어쨌건 물기둥이 치솟죠. 왜 여기서 물기둥이 치솟느냐? 면 표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표면 장력은 어느 쪽으로 향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쪽. 이쪽이 바로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라고 했죠. 왜 이쪽 방향이라고 했어요? 바로 표면적을 줄이는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액체에다가 관만 꽂아 놓아도 이렇게 액체가 치솟아 올라올 수 있는데, 이렇게 치솟아 올라오는 이런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고, 그게 치솟아 올라오는 원인이 뭐란 얘기예요? 그 원인이 바로 표면 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관 현상의 근원은 표면 장력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즉 표면 장력과 메니스커스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물기둥이 치솟아 오르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치솟아 오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치솟는 게 바로 이제 이유가 뭐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표면 장력 때문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 게 치솟아 올라가는 높이입니다. 이 높이를 H1, 이 높이는 H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저 H1하고 H2는 어디가 높고 어디가 더 낮다? H1이 더 높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저기에 있는 R1과 R2랑 관계가 있어요. 자,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바로 봐. 요렇게. 내경이 넓죠? 내경이 넓으면 어떻게 된다? 그만큼 치솟는 기둥의 높이가 낮아지고요. 치솟는 기둥의 높이가 높죠? 그럼 그건 내경이 작다는 걸음이에요. 이 둘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는 요 그 보시다시피 높이하고 요 반지름 사이에 함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 관계가 있냐면 로 GH는 R분의 2 감마라고 하는 함수 관계가 있는데, 뭐 준달책에는 이런 걸 다루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서로 반비례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좁을수록 높게 치솟고 넓을수록 조금밖에 치솟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수식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걸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액체의 그 물리적인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 장력의 효과는 강해집니다. 그 액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 장력의 효과는 강화되는데, 자, 이건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 컵에 따라 놓은 물은 당연히 구예요, 구 아니에요?
컵에 따라 놓은 물은 당연히 구가 될 수 없죠.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요. 그런데 저기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 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구예요, 구는 아니에요. 구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역시나 중력 때문에 찌그러져 있거든요. 근데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 중에 그 크기가 작은 애들이 있어요. 작은 애들.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비가 올 때 유리창을 꼭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 중에 빗방울의 크기가 작은 녀석 있죠. 작은 녀석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 중력에 있는 지구에서도 굉장히 구에 가까워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뭐 때문이냐면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 정력 효과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액체 부피 분의 액체 표면적 이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액체도 모양이 다양하니까 모양마다 부피와 표면적이 수리적으로 다르게 표현되잖아요. 그럼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구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구의 부피는 어떻게 표현돼요? 3분의 4 파이 r 3승 이렇게 표현되고요. 표면적은 4 파이 r 3승, 4 파이 r 제곱 이렇게 표현되죠? 맞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떻게? r분의 3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다 약분이 되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구의 크기가 작을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구의 절대적인 그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강해진다고 했었죠. 왜? 또 왜? 또 왜? 왜? 뻔뻔 소년. 왜 또 수아 왜 죽인 거예요? 어? 지금 수아 숨도 못 쉬게 하잖아 지금. 어? 뻔뻔 소년 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수아 왜 죽어요 지금? 어?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뭐 매그니토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람을 죽? 어? 뭐 스칼렛 리치야? 뭐? 수아야, 제가 뭐 어떻게 했는데요? 어? 뭐 했네? 오줌 쌌어요? 쉬하게? 왜? 수아 보는 앞에서 쉬했구나. 왜 그래? 이상한 사람이네? 어? 그거 엄마가 아세요? 몰라요. 어? 엄마를 불러보세요. 아니 그냥 중요하신 분이 어머니니까요. 내 아들이 뭐 남의 여자 앞에서 쉬했다 이러면 그건 엄마가 아셔야 될 사실이죠. 심각한 사실. 서준아 심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각하죠. 그거 심각하죠. 그거 엄마가 아셔야죠.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수아 죽게 생겼네 지금. 수아 힘내주세요. 알겠죠? 수아 너무 충격적인 걸 봤나? 왜 그러는 거야? 왜 수아를 말이야. 자, 근데 봅시다. 뭐라고? 그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람 한 명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에 둘이가 뭔가 꿈꾼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 와, 역시 뻔뻔 소년. 진짜 다 봤는데. 와, 진짜 뻔뻔 소년. 와, 진짜. 와, 다 봤는데. 야, 아니, 나 되게 이상한 사람 만든다. 와, 진짜. 그래. 진짜. 자, 하여튼 보자. 자, 봅시다. 아니, 몰라요.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분명 뭔가 있었고 거기서 수아가 죽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뭐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거 가지고 웃지 않아요? 그냥 이 표정이 표정이요? 그러면은 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볼드모트야? 왜 그래? 최고의 간을 맞힌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진짜 위험한 사람이네. 생화학 무기야? 왜 그래? 그래? 예. 존재만으로도 사람이 죽으니까 생화학 무기지. 왜 그래?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왜? 무섭잖아요. 생화학 무기 얼마나 무서운데. 내가 또 화학 전공이잖아. 생화학 무기 무서워.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도 신경가스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모르겠네. 하여튼 하여튼 그래. 자, 보자. 하훈아, 졸리죠? 10분 남았어? 자, 봅시다. 참. 자, 그래서 요 수식의 의미 알겠죠? 그래서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그 구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의 비율이 커지는 거야. 그럼 표면의 비율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표면에 더 많은 분자가 배치되겠죠. 그럼 표면에 배치된 분자는 무조건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표면의 분자는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표면의 분자는 무조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했었죠? 그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경향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면을 줄이려고 하는 표면 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내경이 좁을수록 이 표면의 분자들이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해지니까 그 표면 장력 효과가 강하니까 표면 장력에 힘도 강하게 나타나서 더 높게 치솟게 된다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증명해주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증명을 하면 이걸로 이게 증명을 할 수는 있는데 뭐 학교에서 이것까지 다루진 않을 거니까 그냥 뭐 모르셔도 되고 말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식물 알죠? 식물 풀떼기 뭐 나무 이런 거요. 자, 식물의 물관. 자, 식물의 물관은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세포예요, 죽은 세포예요? 식물의 물관은 죽은 세포죠.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자면 머리카락이나 뭐 이렇게 굳은 살이나 손톱, 발톱 이런 게 다 살은 세포예요, 죽은 세포예요? 다 죽어있는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로 치자면 머리카락, 손톱, 발톱, 굳은 살 이런 게 식물로 치자면은 그 물관 같은 거죠. 알겠죠? 그래서 식물의 물관은 당연히 죽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식물의 물관을 통해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물이나 무기, 염류 이런 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쉽게 물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식물은 이렇게 뭐 잔디처럼 키가 작은 애도 있지만 뭐 이렇게 열대지방에 막 100m 넘는 대따시 큰 나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나무들도 뿌리 끝에서 잎 끝까지 물이 이렇게 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녀석의 경우에서처럼이라도 식물의 물관은 당연히 그 내경이 커야 되겠어요? 가늘어야 되겠어요? 매우 가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늘어요. 왜 가늘겠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물관은 충분히 가늘기만 하면 이 수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이 R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H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경이 점점점 좁아질수록 치솟는 높이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좁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물기둥이 100m 이상 치솟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식물의 물관에서의 그 물 이동, 물 수송 역시 다 뭐 때문이다? 표면 장력 효과 때문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니까 요거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 더 내면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런 건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뭐 하이탑 이런 데서도 봤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문제의 구성을 약간 바꿔서 예를 들어 자, 똑같이 유리관입니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경도 아까랑 큰 차이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100 마이크로미터, 여기는 2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다가 그 이제는 뭐를 담을 거냐면요. 바로 액체 수은을 담겠습니다. 그럼 액체 수은을 담게 되면 이 경우는 자, 여기가 이제 원래의 기준 높이였다고 칩시다. 액체 수은을 담게 되면 이때는 물 기둥이 액체 수은 기둥이 어떻게 재조정이 되겠어요? 이때는 어떻게 된다? 수은을 담게 되면 그 기둥의 모습이 기둥의 메니스커스가 어떤 모양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으로 바뀐다고 했죠? 위로 볼록한 모양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된다? 좁은 내경과 좀 넓은 내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은 액체가 자, 여기 요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수은 액체가 내부에는 요렇게 채워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요거 이해하셨어요? 자, 중요한 건 내경이 요렇게 그러니까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방향이라고 했죠. 자, 저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의 방향은 항상 표면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줄이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표면은 아래로 내려야 표면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원래 기준 높이에 대해서 수은 기둥이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어디가 표면 장력 효과가 더 강하다고 했어요? 내경이 좁을수록 강하다고 했죠. 이쪽에서 수은 기둥이 더 깊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표면 장력이 뭐 아주 자세히 학교에서 언급하진 않겠지만 뭐 이런 정도 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 그 중달책에 보면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뭐도 하나가 나오냐면 자, 두 번째 이 영어 표현으로는 비스코시티라고 하는 게 중달책에 살짝 언급이 됩니다. 뭐 이런 걸 왜 언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살짝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할 것이지 뭐 제대로 할 것도 아니면서 말만 하는 건데 우리말 번역은 점성도예요. 점성도. 자, 점성도는 뭐냐면 현상적으로 보시자면 끈적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액체지만 내가 손으로 물을 만졌을 때의 느낌과 그 기름을 만졌을 때의 느낌, 그 다음에 뭐냐면은 꿀 같은 걸 만졌을 때의 느낌이 다르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꿀 같은 걸 만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느낌을 끈적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게 끈적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운동량의 전달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액체에다가 충격을 줬을 때 그 충격을 받은 액체의 구성 성분들이 빠르게 운동량을 분산해주면 그게 점성도가 작게 나타나고요. 운동량 분산이 잘 안 되면은 이게 끈적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나와요. 그리고 이제 끈적인 정도라고 하고 이게 중달책에는 이런 말만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냥 이거예요. 언제 끈적이느냐? 바로 분자간 인력이요. 이게 크면 그냥 점성도가 크다. 끝. 이게 답니다. 사실은 이 점성도와 관련된 물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언급해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싹 빼버리고 저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분자 간 인력이 커요? 자, 분자 간 인력이 큰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자 간 인력이 큰 조건 언제 커요? when. 자, 첫 번째 1. 분자량 어때요? 분자량. 분자량이 어떨 때 분자 간 인력이 커져요? 분자량 커질 때요. 두 번째, 구조는 어떻게 생겼어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 때 분자 간 인력이 커진다고 했어요? 길쭉길쭉. 그 다음 세 번째, 분자 간 인력 중에 수소결합 있죠? 수소결합을 하면 분자 간 인력이 세지는 거예요? 분자 간 인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수소결합 할 수 있으면 분자 간 인력이 극도로 커지는 거거든요.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수소결합이 일어날 때 분자 간 인력이 커지고 점성도도 커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서 나왔던 얘기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 정도만 줌달책에 나오니까 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액체에 대해서 뭐 아주 그냥 기초적으로 살짝 언급을 했어요. 이게 줌달책에서 나오는 정도의 이제 액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숙제 하나 나눠드렸을 건데 그거 꼭 좀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고체할 때 뭐 단위세포, 뭐 HCP, CCP,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조금 뭐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좀 아리까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엔 고체 결정 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시마이 데스.